제2의 수유자가 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까지 남겨두셔야 그 실질적으로 원하는 바대로 유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수유자를 정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유언 공증에 관한 것입니다. 유언 공증, 비용은 어떻게 되고 절차는 어떻게 되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유언 공증은요, 공증인가를 받은 곳에서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공증을 받은 인가를 받질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게 유언 공증해주세요 이렇게 문의하셔도 제가 해드릴 수 없다는 점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증은 사실 비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비용은 법무부령에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 어디나 똑같고 사적으로 할인할 수도 없고 감액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언 공증 수수료는 유언 공증을 하는 목적물 있잖아요. 그 목적물의 가액에서 1,500만 원을 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0.15%를 곱해서 나오는 금액 정도를 유언 공증 수수료라고 볼 수 있고요. 유언 공증 수수료는 아무리 높아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3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증을 하는 법인에서 300만 원 이상을 요구한다. 그 이유가 유언장 작성 비용을 달라고 한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추가로 어떤 비용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니까요. 거기서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있어요. 이제 공증 중에 출장 공증이라고 해서 유언자가 있는 곳에 가서 직접 가서 공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출장 비용이 별도로 발생은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300만 원이라는 상한에 해당하는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공증을 할 때 또 필요한 게 있죠.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증인은 누가 해야 될까요? 정말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증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민법 제107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 미성년자, 2호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3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 혈족, 그리고 2항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미성년자를 증인으로 한다거나 성년 후견을 받는 사람을 증인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있지 않은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 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유자의 자녀나 이런 분들은 하실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인을 섭외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요. 그냥 유언에 관련 없는 사람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가장 편합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공증을 하는 곳에서 제가 증인이 없어서 그러는데 증인을 섭외해 줄 수 있나요? 라고 하면 또 연계된 사람들을 섭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섭외하는 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곳도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언 공증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거든요. 특정 유증과 포괄 유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유증보다는 포괄 유증을 하는 것을 저희가 추천드리겠습니다. 특정 유증이란 건 뭐냐면 A 부동산은 장남에게, B 부동산은 차남에게 끝이에요. 다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특정 유증입니다. 그런데 포괄 유증은 뭐냐면 재산 전체에 대해서 어떤 비율로 나눠라 라는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뭐가 다르냐면 A 부동산은 장남에게, B 부동산은 차남에게까지는 같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외의 다른 재산도 혹은 부동산이 처분돼서 다른 걸로 변동되었을 때에도 장남은 30%, 차남은 20%, 우리 배우자는 50% 이렇게 유증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마지막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포괄 유증입니다. 저희가 포괄 유증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부동산을 매도할 수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금융재산, 우리 유언자가 알지 못하는 금융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언을 할 당시에 명확하게 재산가액을 다 알 수도 있겠지만 금융재산이 변동될 수도 있고 다른 정기예금으로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살피지 못한 재산이 있을 수 있는데 유증으로 인해서 상속재산이 이제 나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생기게 되면 재산의 문제에서 소송이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포괄 유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부동산 이제 재개발 재건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래 유언자의 의사는 A라는 부동산은 장남한테 주고 싶었는데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로 없어졌다 하면 그건 없어진 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유언자는 장남에게 주려고 했던 그 부동산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포괄 유증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요, 유언자보다
유증으로 받으려고 하는 수유자가 먼저 사망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의 한도 내에서는 유증이 무효가 돼요. A 부동산은 사실은 장남한테 주려고 했는데 우리 장남이 먼저 나보다 사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수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제2의 수유자가 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까지 남겨두셔야 그 실질적으로 원하는 바대로 유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수유자를 정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다시 하나 더 있죠. 유언 집행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언 집행자는 유언자가 사망하시면 그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우리 유언 집행자도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 집행자 또한 유언 집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제2유언 집행자까지를 정해 놓으셔야만 향후에 유언장이 있는데 집행자가 사망하셔서 유언이 집행하는 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